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드디어 구독자 수 6만을 돌파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실제와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는 손상이 되었고 2단계 미중 무역 협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머릿속에는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미중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이 제대로 1단계 협의안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이번 질병 사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라이타이저 USTR 대표 같은 사람은 중국이 1단계 합의안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1단계 무역 협의안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쭉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현재 어떤 흐름상에 있고 어떤 맥락에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안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2월 25일에 미 농산부와 USTR은 이 합의안 진행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역 자체보다는 무역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의 정비를 한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월 24일에 다시 발표를 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수출하는지를 발표를 했죠. 4월 3일에는 주미 중국 대사인 최텐카이가 중국은 1단계 협의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다들 중국이 협의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보았고 다만 중국이 약속한 추가 구매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정말 다 달성할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키느냐를 보자는 입장들이 많았죠. 그런데 곧바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월 15일에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는 중간 평가를 하겠다면서 그동안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3월 말에 중국 법인의 지분을 51%까지 올린 점, 그리고 그 전에 2019년도 말에 JP모건 체스가 증권 업무를 허가를 받은 점, 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진척을 이루어서 중국의 최고 인민법원이 지재권 법안 초안을 발표한 점, 이런 사례들을 열거를 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무엇이 됐든 1, 4분기 수입이 2019년도 대비 2.9% 감소를 했고 이것은 부정적이라고 결론을 지었죠. 이어서 5월 8일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국의 라이타이저 대표와 중국의 류호 부총리 간의 전화를 통해서 1단계 협의안의 진행을 위한 회의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시점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4월에 들어서 중국의 대미 수입이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2020년도 수입이 조금이나마 증가해 나가던 중국의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이 시점부터 중국의 1단계 협의안 이행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5월 1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협의안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기에 이르르죠. 그러자 5월 21일에 USTR 라이타이저 대표가 중국이 1단계 협의안을 실제로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 열거를 했죠. 사실 중국이 1단계 협의안에서 지정했던 품목에 대해서 다른 품목들은 상당한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농산물 분야의 수입이 가장 저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불쾌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라이타이저 대표가 1단계 협의를 살려내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월 1일 블룸버그는 중국이 농산물 수입 관계회사인 중량 그리고 중추량 이 두 회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라이타이저 대표를 비롯해서 이 1단계 협의안을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미국의 실무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죠. 그러자 바로 다음 날인 6월 2일에 공화당 상원의원인 척 그래슬리가 중국이 1단계 협의안을 지킬 것을 본인은 확신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발언을 합니다. 언론들이 미중 무역 관계를 사실상 악화된 것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죠. 6월 5일에 미국의 대외무역 분야의 변호사인 테렌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4월분 미국의 무역 데이터 집계가 나오면서
중국의 대미 수입량이 1단계 협의안의 목표량과는 분명하게 차이를 보인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합의안에 적시된 품목들은 2017년도 수입 금액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었는데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4.04% 감소를 했다는 것이고, 해당 품목이 아닌 물품들은 39%가 넘게 감소를 했다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2017년도 3, 4월 동기 대비해서 20%가 넘게 감소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협의안대로라면 대폭 증가를 될 수입 액수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거죠. 정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이어서 양국 간의 무역 액수 감소가 이렇게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하니까 다들 미중 1단계 협의안은 이제 이행이 어렵겠구나 이렇게들 생각하게 되었죠. 6월 19일에 중국의 양제츠 위원과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하와이에서 회담을 했었죠. 그때 양국은 다시 중국이 1단계 협의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재확인을 해줍니다. 사실 그날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은 이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6월 22일 백악관 자원 피터 나바로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미중 1단계 협의안이 잘 될 거로 보느냐 하는 질문에 사실상 끝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But given everything that's happened and all the things you just listed, is that over? It's over. Yes. 피터 I 나바로는 think 곧바로 자기의 발언이 오해를 샀다, 오해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의 분위기는 미중 간 1단계 협의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쪽으로 흘러갔죠. 7월에 들어서서 7월 2일 피터슨 연구소에서 1월에서 5월까지 중국의 1단계 협의안에 대한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 실적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겠는데요. 전체 숫자도 마찬가지지만 품목 분야별로 보아도 중국의 구매량이 1단계 협의안의 수준에는 너무나 못 미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누구도 협의안대로 이행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7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시 점브런이 중국의 에너지 수입 분야를 지적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1단계 협의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미중 1단계 무역 협의가 이행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7월 7일이 되면서 미중 두 나라는 8월 중순경에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료허 부총리가 전화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언가 브렉스루를 찾기 위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미 일부 언론들은 기대할 게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8일에 시안 랜돌프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서 이번 질병으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미중 관계가 그나마 유지되기 위해서는 1단계 무역 협의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매우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같이 걸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 1단계 무역협의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안이 만일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나마 두 나라를 공동 이익으로 묶고 있던 줄이 끊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인식은 중국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월 9일에 중국의 전 상무부 부부장 웨이지엔구어라는 사람이 미중 간의 경제 분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 두 나라는 3, 4분기에 급격히 무역량이 증가를 해서 정상 상태를 되찾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전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말은 두 나라 간의 무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중국이 약속한 수입 규모를 맞춰낼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진배가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비록 전에 상무부 부부장을 했다지만 현역이 아니고 따라서 이것을 중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언론 플레이의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같은 날 왕이 외교부장이 미중 간의 강제적인 경제 분리 디커플링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중국 두 나라 간에는 두 나라가 합의 가능한 영역의 리스트, 협의해야 될 리스트, 그리고 두 나라가 합의가 불가능한 리스트, 이렇게 세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부장의 이 발언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다시 처음부터 협상하자는 말과 비슷해서 아마 좋은 반응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1단계 무역 합의안에서 약속했던 중국의 수입 규모는 중국이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무역 규모, 정부 통계, 그리고 이번 질병에 대한 보도를 모두 100% 진실이라고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이전의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단계 협의안의 목표 자체가 중국이 전력을 다해야 이행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질병 사태가 일어났죠. 여기에 남방에 대규모 홍수가 이르고 있죠. 이제는 북부 황하도 범람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소한 일인지 앞으로 더 커질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메뚜기 떼가 드디어 중국 영내에서도 발생을 했고 내몽고의 패스트 발생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원래 합의했던 1단계 무역협의안의 구매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성과를 이루어놓고 여유있게 대선에 진입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질병 사망자 수, 최악의 경제 지표를 손에 쥐게 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말로만 중국을 공격하지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정치 공세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대선 전에 중국에게 유화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는 보다 개선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보다 악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